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금요일마다 발표가 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발표가 됐어요. 이거 좀 전해드릴게요. 자, 긍정 27%, 네. 부정 64%인데 지난주 대비해서 긍정이 1% 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부정 응답은 동률입니다. 64%.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긍정 평가 이후로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또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게 언급이 됐는데 주관식으로 자영답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5주째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근데 갤럽 말고 다른 조사는 올랐단 말이죠. 조금씩 올라가지고 언론에서는 반등했다. 이제 분위기 좋아진다 이렇게 좀 봤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게 무슨 반등이에요? 아니 뭐 2% 3%뭐 많은 건 4%더라고요. 네.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반등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요? 일단 떨어지는 게 일정 부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정책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반등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반등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등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계속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갤럽 조사에서도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러 조사가 있지만 갤럽 조사 가장 보수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래됐고 또 네, 많이 그러니까 해왔고. 제가 보수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다른 데서 확 떨어져도 갤럽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조사보다는 약간의 차이만 나는 조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갤럽 조사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좀 이제 인식하고 있죠, 사실은. MBS 조사에서 뭐 3%인가 4% 올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30%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사할 당시에 표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의 표집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이 50대 50은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조사 때마다 조금씩 표집되는 게 다르다. 그리고 연령대도 표집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향을 미칠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보통 1,000명, 2,000명 내에서 하잖아요,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명 내가 제일 많아요. 대체로 1,000명, 1,500명, 뭐 1,010명 이렇게 하는. 그렇죠. 1,000명 내외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조사도 좀 보면 몇 명인가요? 제가 좀 갤럽이요? 갤럽을 보면 이것도 한번 1,000명 쯤에 대체적으로, 1,001명.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조사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28%에서 27%가 됐고 그 전주에는 5% 4% 5%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좀 꺾이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다른 조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갤럽은 1%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 20-30%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제 이준석 대표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때문에. 그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근데 엊그제 터진 이슈 아시죠? 건희 사랑 그 팬카페에서.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갤럽 조사나 다른 조사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이 또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우 기자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의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플러스 요소.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요소를 만들려고 오늘도 이제 서문시장 간다고 했는데 하고. 지금 이게 폭탄 터져가지고 서문시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실은. 근데 그 서문시장 가는 정보가 미리 유출이 돼가지고 민간인한테 민간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팬카페에. 이게 얼마나 국기문란이에요. 누가 이걸 유출했냐고. 그리고 이거는 대외비잖아요.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된다고 하면 경호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이걸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베 전 총리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사고로 안타깝게 테러로 운명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걸 경호에 0.01%로 그런 허점이 생기면 안 돼요. 경호에는. 근데 이게 유출되는 순간 경호는 엄청난 부담이 돼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받겠어요. 그 본 사람 모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왜냐면 내용을 보니까 더 웃겨. 더 알리라는 거야. 내용 보셨죠? 더 많이 오게 모이게. 주차장 모이세요. 와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퍼졌을 거라고 내가 볼 때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겠냐고. SNS를 통해서 건희 사랑이 올라왔다고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거 받은 사람이 또 그거 퍼날 넣겠지 딴 데로 또. 그렇죠. 그럼 얼마나 위험해지냐고. 그걸 어떻게 다 경호를 하냐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5월에 사진 대통령실에 찾아왔던 김건희
사진, 네. 강아지랑 같이 있는 사진. 그게 또 권위사랑이 나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부분 때문에 옛날에 논란이 많았고 비판이 많았고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또 발생한 거잖아.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또 다 불거지고 불거진 있다.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또 떨어질 요인만 있다고 저는 봐요. 마이너스 음. 요소가 있지 플러스 요소가 없다니까 지금. 뭐가 있냐고 플러스. 경제를 잘해, 물가를 잡아, 네. 아니면 금리를 잡았어, 유가를 내렸어. 유가는 뭐 세금 내려가지고 조금 내렸더라고. 국제유가도 내려가고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반등했다. 그러니까 언론에 따르면 반등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3, 4% 오르고 막 이랬던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중도층보다는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결집을 봐요. 했다.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당시 막 25%까지 떨어지고 이러니까 불안감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 정말 뭐 일부에서 얘기해요.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일부에서 이거 중도에 하차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저지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돼. 자기도 마음에 안 들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지지를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거 진보 정권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뭐 정권이 중간에 멈추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네. 막아야 된다. 아. 이런 것들이 기제가 작동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극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하락을 좀 멈추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지를 안 해도 지지 쪽으로 아마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원인이 윤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다 국민들은 생각해요. 체리 따봉 때문에. 체리타복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의힘까지도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이게 당의 문제 위기라고 하지만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간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인데 이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법원이 봐도 공정과 상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이미지에도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임수진님이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용희님이 또 실시간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서문시장 가서 그 아직 뉴스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주호영 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네요. 뭐라고? 가처분 결정 납득 못한다. 못한다. 당내 의견 수렴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호영 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에요. 네, 판사 출신. 사법부에 있었어요. 음.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판결은 좀 큰 문제가 있다는 거고 주호영 위원장이 지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봐야겠지만 글쎄 뾰족한 수가 있을지 뭐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네, 있죠. 이의 신청하고 네. 뭐 당에서 음. 일단은 뭐 권성동 체제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민생에 올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마트도 가고 전통시장 가고 뭐 오늘도 서문시장 가게 된다면 계속 민생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정 전환을 위한 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홍보도 강화했다. 김은혜 홍보 네, 수석으로 네, 강화했으니까 네. 이걸 통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죠. 아니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거의 시장 한번 오셨다고 해서 그걸로 뭐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아니 체감적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니까요.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냥 저 오늘도 점심 이제 혼자 먹잖아요. 네. 왕따니까. 어디서 왕따는 드셨어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돌아다니면 혼자 먹게 돼요. 네. 근데 예전보다 점심값도 올랐어요 많이. 그래요. 네. 분식집에 주로 가는 걱정하지 마시오. 출연료 안 오릅니다. 안 오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료 빼고 다 올랐어. 알겠어요. 아니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네. 시장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아. 물가를 잡아야지. 시장 갈 일이 아니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물가를 네. 잡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금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 또 어제 올렸잖아요. 하늘에서. 0.25%. 근데 올해 2번 더 있어요. 회의가. 네. 또 올릴 수도 있어요. 2번 올리면 3%까지 가는 거죠. 근데 미국은 다음 달인가 또 올린대. 그러니까 역전이 돼요. 그럼 또 올려. 우리는 네. 역전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금리의 역전을 아. 우리나라는 절대 미국의 금리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빠져나갈까 봐 따라가요. 돈이. 네. 네. 계속 따라간다니까. 그러게요. 이게 걱정이고. 자, 저희 말씀드리는 순간 10,000명을 넘었네요. 오랜만에 12,000명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0명. 12,000명으로 일단 해. 이거 이것 보세요. 1,500명 이제 보고 계시고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12,000명까지 1,500명. 안 되면 옆에 기기를 하나 더 키세요.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면 컴퓨터를 키신다거나 꼼수 아이패드를 아닙니까? 키신다거나 꼼수도 괜찮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됩니다. 야, 좋습니다. 많이 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자충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문자를 보낼까 너무 궁금하네. 체리 따봉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러겠지. 화난 체리. 화난 체리? 화난 체리 이런 거 있나요? 아니 뭐 근데 제가 볼 때 화난 체리를 보는 거 그러니까 권성동이 어제 이제 술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본인 안 드셨다고 하니까 네. 노래 부르신 거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났었긴 한데 이준석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본인도 제가 볼 때는 뭐 이 국민들이 볼 때 본인이 연관이 있다 지금 체리 따봉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본인이 보내신 거잖아.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결국. 참 이 여당의 국민의힘의 비대가 열흘 만에 이렇게 붕괴가 될 줄은 몰랐던 상황. 와, 이게 좀 벌어져서. 저는 이제 오늘 밤부터나 내일 계속 이준석 대표, 내일 토요일이라 모르겠는데 네. 얼마나 신이 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준석 대표 방송 나와서. 그렇죠. 계속 공격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계속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이제 확보한 확보니까 셈이니까 기고만장하죠 이제. 생각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측근들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여기 대의가 여기 있구나.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죠. 의가 여기 있구나. 불의를 맞서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 대표도 출마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자, 뭐 이 당내 상황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 성상납 의혹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그 수사가 어떻게 되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되고 당무가 정지되니까. 이준석 대표 그동안 뭐 보였던 정치 행보에 대한 잘잘못의 비판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데 떼어내고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에서 봤을 땐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가 맞아 들어갔다. 그렇죠. 다 이제 인용이 됐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 없죠. 네.